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막한 청원생명축제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말 동안만 30만 명이 넘게 찾았는데 농산물 판매 금액도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가을꽃으로 둘러싸인 산책길을 걷고 트랙터로 만들어진 꽃탑 앞에서는 사진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이한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먹거리 장터도 발 디딜 틈 없이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축산물 시식 코너에는 유구를 맛보기 위한 줄이 길게 뻗었습니다. 저희 이쪽에 시식 코너하고 저희 매장이 꽉 차가지고 미처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호황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청원생명축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만큼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막 뒤 나흘 동안 30만 명 이상이 축제 현장을 찾으며 청주시가 목표로 했던 50만 관람객은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13억이 넘는 판매금을 기록했는데 아직 축제 기간이 일주일 더 남아있지만 벌써 지난 2019년 축제 때 전체 판매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축제부터 청원생명 브랜드를 부여하는 심의 기준을 높이고 품목을 다양화한 것이 호평을 받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잠깐 시간 내서 나온 건데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야채다, 식재료도 풍성하고.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청원생명축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가요제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대표 상품 중 하나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통령길인데요. 하지만 지금 청남대에 대통령길은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휘말려 대통령길의 이름이 바뀌었고 동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보류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대청 호반을 따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0명의 동상이 차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과 함께 설치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박근혜,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역사학자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보류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덜 됐다는 진영 논리가 극명히 갈렸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단체와 이제 설치를 좀 유보시키자, 좀 보류시키자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톱질 테러를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은 손상 부분을 겨우 땜질한 채 기계실 건물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의 철거와 존치 주장이 치열해지면서 두 동상 옆에는 5.18 관련 행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담긴 안내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길이라는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청남대를 다녀간 6명의 이름을 따 2010년 조성했지만 지금은 오각정길, 솔바람길, 민주화의 길, 통일의 길, 화합의 길, 호반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노무현길이다 해서 걸어보고 이건 김대중길이라 걸었고 하는 그 의미를 느꼈죠. 그때 걸으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그때 그것을 생각도 하고. 청남대 대통령 기념 사업이 잇따라 정치 논리에 가로막히면서 대통령을 테마로 한 관광 매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국가대표들을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전에서 충북은 원정대회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매번 10위권 밖에 머물던 충북은 2013년 8위를 기록한 뒤 그 이후 7년 동안 10위권 안쪽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에서 충북은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우진은 이번에도 충북을 대표해 출전합니다.
2018 아시안게임 우슈 동메달리스트 함관식이 포함된 우슈는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14개 금메달 중 8개 이상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승전까지 간다고 하면 무조건 이제 1등을 금메달을 보고 가는 거니까 무조건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이 밖에 2002년부터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음성군청 이윤철은 남자 육상 해머 던지기에서 19연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에 도전하고 국가대표 기계체조 신소리와 롤러 정병희 이예림은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육상 아이돌로 떠오른 진천군청 김민지도 지난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합니다. 꼭 챔피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충북 선수단에는 또 자전거 장경구나 스쿼시 이민우 등 다른 종목 국가대표들도 대거 포진돼 있어 목표를 매달 220개 이상, 종합순위 6위로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필중의 의지로 평소 실력만을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나서는 이번 대회에서 충북이 과연 새로운 최고 성적을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중증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시급했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도 갑자기 중증으로 악화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증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카이스트 정인경 교수팀과 서울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243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알려진 대로 고령의 나이와 당뇨 등 기저질환이 중증의 주요 원인으로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대다수가 클론성 조혈증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밝혀졌습니다.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과 면역세포를 형성하는 골수 줄기세포에 후천적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집단을 말하는데 유전적 변이 때문에 정상 줄기세포에 비해 크기가 큰 백혈구인 단핵구에서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면역 반응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겁니다. 본래 병원균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염증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 조직에 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과잉 염증 반응, 즉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됩니다. 다른 면역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과잉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잉 염증 반응의 그 결과물로서 사이토카인이 또 많이 방출하게 되고 그 사이토카인들은 또다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를 과잉 염증으로 이끌게 되고 클론성 조혈증은 60세 이상에서는 20%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 혈액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일부 그 중증 폐렴을 가고 중환자실을 가는데 그런 환자들을 면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자체가 큰 발견이죠. 연구팀은 이 결과를 코로나19 환자의 맞춤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켜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오후 4시까지 229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는 39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 군별로는 충주에서 49명, 제천 46명, 청주 39명, 음성 29명 등 7개 시 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을 보였으며 영동과 단양, 증평, 보은은 한 자릿수 확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7만 7,569명입니다. 충청북도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2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이들은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무기질 비료에 대해 최근 3년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가격 상승분의 80%를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헌혈하는 군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음성군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이 헌혈 봉사활동 단체의 경비를 지원하거나 헌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119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5,259건의 119 허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충북에선 216건의 허위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과태료 부과 사례는 0.7% 수준이었고 충북에선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충북에선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가 100건 이상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북에선 원인 미상 화재가 110건 발생해 그로 인해 2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특히 임야와 비주거 건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청주 상당구의 한 상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다른 여성과 말다툼하는 걸 목격한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